옛날 옛적 아름다운 오색 구름 속에서 한 마리의 황금색 용이 나타났는데 이 용이 땅으로 내려오자 훌륭한 남자로 변했습니다. 랑농권이라 불린 이 사람은 베트남 홍 왕조의 조상이었습니다. 랑농권이 황량한 숲에 생기를 불어넣자 꽃들이 활짝 피었고 산짐승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어느 날 랑농권은 큰 바위에 눌린 거북이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건장한 노인으로 변해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또 하루는 괴물 새에게 잡힌 작고 예쁜 흰 새를 구해주었습니다. 랑농권이 상처 입은 새를 데려다 보살펴주자 새는 화려한 옷과 새털 모자로 치장한 아름다운 요정 아우꺼로 변했습니다. 아우꺼는 랑농권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랑농권은 아우꺼를 받아들여 언덕이 나무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둘은 함께 날아다니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고 들짐승들은 숨을 곳을 찾아 갈팡질팡했습니다. 숲에 사는 큰 나무괴물 목딘이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목딘은 매년 한 번씩 긴 잠에서 깨어나 괴성을 지르며 숲을 파괴하고 수많은 들짐승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그때 아우꺼가 머리에서 새털 하나를 뽑아 랑농권에게 건네주자 새털은 불을 뿜는 척으로 변했습니다. 랑농권은 이 창을 가지고 거대한 나무괴물 목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쪽에게도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랑농권이 목딘의 눈에 창을 꽂자 몸이 불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우꺼와 랑농권은 숲을 떠나 델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빠져나오자 큰 강이 이 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말했습니다. 랑농권님, 저는 지난번에 님께서 구해주신 그 거북이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가자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이 파도는 수천 년 동안 물의 재앙을 가져온 거대한 물고기 응으띠니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랑농권은 이번에도 창으로 응으띠를 공격했습니다. 응으띠는 거대한 몸을 퍼덕이며 랑농권을 공격했지만 랑농권은 응으띠의 목에 창을 꽂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응으띠는 날카로운 바위에 떨어져 두 조각으로 쪼개어졌습니다. 랑농권이 응으띠의 머리와 꼬리를 각각 바다에 던지자 이 둘은 멀리 날아가 두 개의 섬이 되었습니다. 이후 강에도 평화가 왔고 아우꺼와 랑농권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꺼가 알을 낳자 알에서 100명의 건강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처럼 재주가 많고 용감하며 어머니처럼 마음씨 고운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랑농권이 아우꺼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살피러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당신은 50명의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시오. 나는 50명의 아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보겠소. 아우꺼는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심고 땅을 일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는 노란 옥수수와 파란 벼밭이 넓게 펼쳐지게 되었고 수확 시기가 다가오자 신께 감사드리기 위해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다로 떠난 랑농권은 아들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바닷가에는 물고기들이 가득했고 이들이 사는 바닷가 마을은 밤낮 없이 북적였습니다. 랑농권은 조개를 잡아 아우꺼에게 줄 진주 장식품을 만들기도 했고 아우꺼는 랑농권에게 귀한 나무들을 손질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우꺼와 랑농권의 자손들은 수천 년을 이어내려오며 베트남의 여러 홍황들로 이어졌고
이들은 모두 총명하고 용맹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을 잘 이용했고 영토를 확장해가는 한편 외적의 침략에도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이 용과 요정의 후예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갑니다.